한국이 일본 어민들을 살해하고 독도를 빼앗았다. 얼마 전 페페TV에서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살해하고 독도를 빼앗아갔다는 망언을 한 화장품 기업 DHCTV의 발언을 소개시켜드리며 일본의 디지털화 정책이 파고드는 우익 세력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망언들의 반기를 들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 받고 한국 독립의 날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는 프랑스의 한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페TV야, 그 프랑스 기업이라는 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장사하는 기업 아니냐? 야, 당연히 한국에서 장사하는 기업이니까 한국 편 드는 거 아니겠어? 일본 매출이 더 높으면 일본 땅이라고 했겠지. 아닙니다. 해당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아시아의 판매량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매출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일본의 헛소리에 동조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 방사능, 지진 위협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처럼 독도에 집착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사람들은 대체 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82%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1년 검정 때만 해도 이런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한 손에 꼽힐 정도였지만 2015년부터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국민 지리 교과서 18종 중 13종에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더니 갈수록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수가 늘어나 현재는 17종 중에 14종으로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총 17종의 교과서에는 모두 일본 정부의 시각이 담긴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이 들어간 셈입니다. 특히나 역사 교과서 7종은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자국령으로 편입했다며 에도시대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도 자세히 실렸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 동원 수탈과 일본인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프랑스 기업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에 참 교육을 시전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액션 게임 레인보우 식스와 어쌔신 크리드로 유명한 프랑스의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는 전문가와 협업해 과거의 시대상과 지형, 건물은 물론 놀이, 음식, 언어, 인물 등 하나하나 꼼꼼히 연구하는 게임 회사로 유명합니다. 역사를 향한 이들의 진지한 태도는 한국의 역사를 다룰 때도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17년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 한국인 오퍼레이터와 한국 맵 타워를 출시했습니다. 이 맵 타워에는 목벽 타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목벽이란 남산의 옛 이름입니다. 타워 안에는 6.25 전쟁 당시 사진을 포함해 우리나라 과거 사진과 그림이 전시됐고 대한민국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일본 게이머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 땅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영토로 표기한 것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유비소프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는 게임에서는 광복절 챌린지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명의 한국인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3번의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한국 독립의 날 이벤트였는데요. 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된 게이머에게는 대한민국 독립이란 이름의 태극 문양 장식을 선물하며 한국의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의 한국인 캐릭터 도깨비의 가슴에는 4.7 용사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숨진 40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한주호 준이를 포함해 47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비소프트는 게임을 통해 전세계 유저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전하는 중입니다. 유비소프트 게임의 아시아 판매량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있는 그대로 고증하겠다는 유비소프트의 뚝심은 일본 우익 세력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우익 세력들의 한국 때리기는 최근 들어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에서는 뉴욕타임즈 전광판에 올라오는 광고에 가수 전효성 한복 사진을 올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수위로 한복을 비난하고 나아가 조롱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전통이라면서 흉보가 노출되어 있어야 정상 아니냐? 뉴욕시는 한국에 관여하면 불길한 일이 생길 거야. 미국 타임스퀘어에 떴다. 여배우 전효성의 한복 영상이 화제. 이게 뭔 헛소리냐? 원래 한복이라는 것은 중국의 한 지방의 민족 의상이다. 이따위 한국 전통문화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폴리에스테르의 기원은 한국이라고 우기지 그러냐? 백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일념은 살아있네. 흰색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기술력이니 흰색 한복밖에 없습니다. 그 기분 나쁜 원색 한복을 입고 나오는 한류 드라마는 뭡니까? 중국의 짝퉁 의류,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싶어 발광하는 한국. 원단에 염색할 만한 기술도 없고 도구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무엇이라도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미국 뉴욕에 광고를 내는 정신나간 한국인. 완전히 일제의 잔재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네요. 한복을 입은 중국인 할리우드 여배우가 김치를 먹으면서 한국의 거짓말을 미국인에게 어필하는 편이 좋다. 배경은 전범기 모양으로 해야 한다. 중국의 한 시대의 복식 문화가 일본이나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착각하고 있지요 한국인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광고의 모델이었던 가수 전효성 씨는 과거에도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며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피드 사진 속에는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포스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스터에는 8.14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일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집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나 이 글에도 몰려와 한국인은 얼간이, 한국인은 냄새, 일본에도 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발언을 하지 말아라. 일본을 싫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본엔 절대로 오지 마세요. 등의 비난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한국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가며 스토커맨키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일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갖기로 일본 축구협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일전은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경기로 두 국가의 경쟁력, 여기에 역사적 배경까지 더해져 아시아를 대표하는 라이벌전으로 꼽히며 역대 전적에서 42승 23무 14패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국을 살펴봤을 때 과연 지금 일본과의 친선 경기를 갖는 것이 맞냐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기로 친선의 뜻을 살펴보자면 서로 친하여 사이가 좋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서로 친하여 좋은 상태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선 경기를 왜 갖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에 가야 하는가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총 확진자는 약 45만 명, 사망자는 약 9,000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일본과 친선 경기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한 적이 없던 경기를 왜 지금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수들의 소집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슈퍼리그 소속 선수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유럽파도 합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민심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도 그대로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올라온 청와대 게시글에서는 이 시국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끌려가 축구를 해야 하는 건지 축구협회가 제정신인 건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홍보를 하려는 모양인데 왜 우리 선수들이 이용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청원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에 나섰다가 선수와 스태프 등 총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반대 의사를 접한 축구협회 측에서는 이번 한일전을 도쿄올림픽 홍보수단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코로나가 걸렸지만 이번에는 더 철저한 방역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매치가 결정됐고 아직 시간이 있다. 의무분과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이 스파링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팀의 경기력을 위해 시합을 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친선경기라는 게 꼭 서로 친해서 사이가 좋은 국가와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일본의 행태를 봤을 때 다른 나라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대표팀끼리 편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한번 제대로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가서 축구를 하겠다? 그러다 손흥민 선수 코로나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솔직히 한일전이라고 해도 애지간해야 시합도 뛰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런 거지. 골도 보기 싫은 짓들만 골라서 하는데 일본에서 축구하는 거 누가 보겠습니까? 월드컵 성적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가 다음 달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의 쾌거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공군에 전력화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시제기 출고 행사는 설계도면상의 전투기가 실물로 완성돼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후 한국형 전투기는 수많은 시험 비행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외형은 5세대로 꼽히는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능력을 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향후 업그레이드를 감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KF-X는 F-16보다는 성능이 높고 F-15와 성능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KF-X는 양산 단계에서 65%의 부품 국산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는 국가들은 꽤 있지만 부품 국산화율까지 이렇게 높은 나라는 드문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분야도 GE와의 기술 협력을 통한 부품 국산화가 추진됩니다. 록히드 마틴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전자식 비행 제어 검증 장비인 아이언버드 역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시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애를 써서 막으려고 해도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막지 못하네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곳이나 될까요? 한국을 포함해서 14개 국가 정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탱크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더 드물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 러시아의 T계열, 영국의 챌린저, 독일의 레오파드,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그리고 우리나라의 K1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따라서 전투기와 탱크를 동시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7개국 정도에 불과하죠.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방산 강국이 맞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은 2001년 3월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로부터 딱 20년 만에 시제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을까요? 네, 막대한 세금과 효율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당 비용으로 자체 개발을 하는 게 나을지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나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죠. 게다가 미국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내 관계자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로비가 이루어졌고 기술 협력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꿋꿋하게 이겨내고
개발에 성공했죠. 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전투기 기종은 스텔스 전투기 F-35입니다. 재작년 3월 F-35 2대가 우리 공군에 처음 인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0대 이상, 추가로 올해 말까지 10대 이상을 인수해 총 4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실전 배치가 된 지는 1년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성능 개량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35 성능 개량 통보가 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작 1년여밖에 안 되었는데 개량을 해야 하고 미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량 내용은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40대에 대한 개량 비용이 얼마일까요? 무려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개량 비용이 새 전투기 4대 가격에 달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전투기는 최소 10수년 이상 운용하다가 성능 개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몇 번 날지도 않고 성능 개량을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겨우 1차 개량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개량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1차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업그레이드 작업도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 공군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F-35는 출고부터 도태까지 꾸준히 성능을 개량하는 진화형 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전투기입니다. 첫 사례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나오면 될 것이지 진화형은 무슨 말일까요? 말만 그럴싸하지 속내는 단순하고 오만합니다. 껍데기를 팔아놓고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성능 개량 과정과 비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쉽게 응해주면 미국 측은 더 멋대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한국형 전투기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개발이 끝나고 양산에 착수하면 한국 공군 납품 물량을 제외하고도 500대 정도의 수출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계 개발은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6,044억 원을 안 내고 있죠.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2월 현재까지 내야 하는 8,316원 가운데 2,272억 원만 납부했습니다.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합니다.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간 기업들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현재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한화입니다. 한화 역시 우주 비즈니스에 적극 참여합니다. 한화는 지난 7일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할 스페이스 허브가